네, 부실대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역량이 없는 대학을 가리키는 말이겠습니다. 2011년 정부가 경영부실대학을 정리하겠다며 대대적인 구조 정책을 발표한 뒤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대학 운영을 효율화해서 전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자는 취지였는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난 10년 동안만 이른바 부실대학 16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학은 그동안 얼마나 더 나아졌을까? EBS는 우리 고등교육의 가장 깊은 그늘인 부실대 문제를 통해서 대학의 미래를 모색하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가 부실대학을 만들고 퇴출하는 과정에서 소외돼 온 부실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세, 그래도 꿈을 펼치기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 시작한 대학 생활은 불과 1년 만에 멈췄습니다. 다니던 학교가 부실대로 지정돼 갑자기 문을 닫은 겁니다. 입학을 해서 나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 저한테는. 힘든 사람들 얘기를 들어줘야겠다 하는 생각에 되게 열심히 했는데 2학년 졸업을 할 당시에 학교가 폐교가 된다는 거예요. 제 꿈이 와장창 무너진 거죠. 인근 대학에는 맞는 전공이 없었고 가까스로 편입한 대학은 하루 교통비만 15만 원에 이르는 지역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공부를 관두는 동문도 속출했습니다. 폐교될 무렵에 학생이 되게 어려운 학생이 더 이상 다른 학교를 못 가고 중단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정부가 참 매정하다. 강원도 동해 지역에 단 하나밖에 없던 대학. 폐교만큼은 막기 위해 도청까지 가서 항의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아무리 싸워도 안 돼. 그래서 결국은 폐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폐교되면은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천여 명이 있었어요. 재학생들이. 이 천여 명 있는 학생 다 어디로 흩어지냐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교수들은 당장 생활고가 걱정입니다. 밀린 임금은 억대가 넘는데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급한 대로 다른 대학 시간 강사로 뛰어도 봤지만 여기마저 과가 없어져 결국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청산 대상이라는 것만 생각하는 거지 거기에 감정이 있고 살아야 될, 삶을 영위해야 될 고급 인력들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별적으로 감당하도록 내버려둔, 내 동댕이 쳐진 그런 상황들이 지금도 생각하면 참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고. 폐교대학 출신 교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응답자 3명 가운데 1명은 일자리를 못 구했고 취업에 성공했어도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이라고 답했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하던 학원에 어떤 거기 들어가가지고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든가 자기 전공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분야에 가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한다. 누가 뭐래도 소중했던 배움의 터전. 학교는 사라졌지만 갈 곳 잃은 학생과 교직원들은 부실대 출신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방치돼 있습니다.